자, 6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 정식인데 여기서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는 거는 특수한 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하고 있는 연립방 정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거이는 5 이렇게 뭐 이런 연립방 정식 같은 경우는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x, y 값을 찾으면 딱 한 쌍의 해가 나오지. 맞지?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의 이제 연립방 정식인데,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걸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 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는 부정이라고 얘기해. 부정.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특정한 해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거지.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아서. 그런 걸 이제 그 부정이라고 얘기하거든.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는 4 이런 식이 있고 3x 플러스 3y는 12. 자, 이런 식이 있다. 이렇게. 자, 일단 이것도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긴 한데, 자, 요거 만족하는 x 값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뭐 가간법이든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요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전부 3의 배수니까 3으로 다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약분을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연립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두 식의 상태가 지금 어때? 똑같지? 맞지? 그럼 식이 두 개긴 한데 똑같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그냥 요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식이 하나만 주어진 거랑 같은 거잖아, 어차피. 맞지? 근데 우리 이 식에, 요 식 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요 식 하나에 대한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앞에서 배웠지. 이거 만족한 x, y의 순서상은 무수히 많잖아.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3도 가능하고 2,2도 가능하고 뭐 3,1도 가능하고 무수히 많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그래서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분명히 두 개긴 한데 정리를 좀 해보면 두 식이 완전히 이제 똑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좀 일반적인 식으로는 어떻게 따지냐면, 한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이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식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자, 이런 식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요 연립방 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뭐 조건을 구하시오. a, b, c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비율로 따질 거야. 비율로. 그러니까 요 x 개수분의 x 개수, a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그러니까 a 프라임분의 a, 요거랑 그 다음 y 개수분의 y 개수, b 프라임분의 b,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자, 요 세 개가 전부 같을 때, 이때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비율로 따져서. 이해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굳이 3으로 나누지 않고 비율로 바로 따진다고 하면 3분의 1, 그리고 얘도 3분의 1이고 12분의 4도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다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비율을 만족을 하면 요 연립방 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딱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 C가 지금 좌변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바로 C분의 마이너스 C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아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항이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항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율을 따졌을 때 전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 연립방 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해가 없는 경우.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불능이라고 얘기해. 뭐 불가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야 이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x 플러스 y는 4. 그 다음에 3x 플러스 3y는 15.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이번에. 저거랑 조금 비슷하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연립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가감법을 좀 사용을 해볼 텐데, 그럼 정리를 일단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3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3을 다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가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 식이? y는 5라는 식이 나오잖아. 맞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보면, 일단 위에 있는 식을 봤을 때, x랑 y랑 더했을 때 4가 나온대.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x, y의 합이 이제 5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근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4이면서 동시에 5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지 이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좌변식이 똑같은데 우변이 다르대.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서찬이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지금 이거는 더해서 4가 돼야 되고 이거는 더해서 동시에 또 5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일반적인 식의 형태에서 해가 없을 조건을 좀 구해보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비율로 따지면 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비율로 A'분의 A랑 B'분의 B는 똑같아.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은 식이 나오고 우변의 상수항분의 상수항 같은 경우는 다른 식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1은 똑같잖아, 그치? 비율을 따졌을 때. 근데 15분의 4는 3분의 1과 같지는 않지. 맞지? 그래서 앞에 x계수랑 y계수의 비율은 같은데 근데 이제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됐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냥 이제 식을 봤을 때 그냥 너네가 그냥 좀 쉽게 찾는 거는 그냥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되고 뭐 요 위에다가 k배를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배수를 해갖고 이제 밑에 식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좌변끼리는 같은데 우변은 다르면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을 때 좌변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우변이 다르면 그럼 이제 해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물론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충 딱 봤을 때 여기다 3 한번 곱해볼까?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좌변이랑 똑같잖아. 그치? 좌변이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우변은 이제 3 곱하면 10이랑 15는 다르니까 그럼 이건 해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오케이. 요게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 뭐 이게 다네? 별로 없네? 그냥 7회까지 같이 나갈게. 어차피 활용이니까. 요거 다음이 이제 1차 함수인가? 아니, 연립방정식 활용 또 있네? 좀 많은데? 그냥 하나만 나갈게, 하나만. 활용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나가자.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활용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좀 많이 했었던 내용이지. 중학교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거 들어와서 뭐 부등식을 다 앞에서 했었나? 앞에서 부등식을 했지, 이미. 거기서도 활용을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활용을 푸는 그 패턴이 항상 있잖아. 첫 번째는 이제 이 활용을 풀 때는 미지수 설정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니까 미지수가 보통 2개가 나오겠지. x, y가. 맞지? 그래서 이제 x, y 2개로 이제 미지수 x, y 2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에 맞는 식을 세워야지. 식을 세워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세운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야지. 맞지? 그리고 풀어서 나온 그 값이 조건에 맞는 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패턴은 항상 이런 패턴이잖아, 활용이.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일단, 첫 번째 관한 거는 지금 뭐, 이렇게 첫 번째 지금 두 자리 자연수에 관한 문제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대충 한번 볼게. 아, 여기서 보지 말고, 요거는 내가 얘를 딴 데서 좀 볼게. 여기 또 밑에서 풀 순 없으니까. 센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다.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요런 걸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이제 문제 대표적인 걸로 몇 개만 풀어볼게. 처음에 이제, 합이 59인 두 자연수가 있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가 3일 때,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미지수 설정을 먼저 해야지. 뭘 x라 놓고 뭘 y라 둘 거야? 그치. 큰 수를 x라고 놓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작은 수를 y라고 해볼게.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처음에? x 플러스 y가 59, 그치? 이런 식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 3이래. 어떻게 쓰면 돼? x 나누기 y는 7.3. 어떻게?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예를 들어서 뭐 8이라는 자연수를 3으로 나눴다고 해봐봐. 그럼 몫이 얼마야? 2. 나머지가 얼마지? 2잖아. 2. 맞아? 이걸 검산식으로 이제 쓰는 방법.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쓰냐? 8은? 검산식. 8은? 3 곱하기 2 더하기 2라고 쓰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 이렇게 쓰잖아. 검산식. 이거 검산식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냐? 아닌가? 맞지? 그럼 이걸로 하면 되지. 그러면 뭐라 쓰면 돼, 여기서? x를 y로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래. 그럼 뭐라 쓰면 돼? x는 y 곱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라 쓰면 되지. 그러니까 x는 결국 이제 7y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식이랑 요 밑에 있는 요식,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가감법이 편할까? 대입법이 편할까? 지금은 뭐 대입법을 하는 게 낫겠지. x 대신에 이거 그냥 대입해서 y 구하고 그걸로 다시 대입해서 x도 구하고. 됐어? 뭐 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식만 세우고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57번.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자,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2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고 한대. 처음 숫자를 구하래. 그럼 얘는 뭐 미지수를 일단 뭘로 설정할까? 이제 10의 자리 수,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고 하는 게 낫지, 그치? y. 그러면은 이 수의 각 자리의 합이 12래.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y는 12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뭐라 쓰면 돼? 10x 플러스 y. 이게 뭐야? 이게 처음 수지, 그치? 그 다음 자리 바꾼 거는 10y 플러스 x지, 그치? 그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그치? 그럼 18을 어디다 뭐 해주면 돼? 18을 어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갈 거면은 더해주는 거고 어디로 갈 거면 빼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다 뭐 해줘야 돼? 얘가 얘보다 18만큼 작대.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 플러스 18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 18만큼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18을 더해주면 얘랑 똑같은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지? 우리 이제 식을 그러니까 등호로 세울 거니까. 그지? 등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되려면 여기다가 18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18을 빼주거나. 그지?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연립하는 거야 뭐 개껌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2번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영진이의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의 평균은 78점이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대. 영진이의 수학 점수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뭘로? 수학을 X, 그 다음에 영어를 Y라고 하면 처음 식이 어떻게 되지? X 는 플러스 Y는 156이지. 그치? X랑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78이라는 얘기니까. 맞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 높대. X는 Y 플러스 6, 그치? 수학이 더 높으니까 영어에다 6점을 더해주면 수학이랑 같겠지. 그래서 요거 둘이 또 연립하면 되지. 됐어? 쉽네. 너무 쉬운 것만 하나? 자, 그다음 요것도 한번 볼까? 자, 300원짜리 볼펜과 500원짜리 볼펜을 합쳐서 10자루를 사고 3,600원 지불했대. 이때 300원짜리 볼펜은 몇 자루였는지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300원짜리. 300원짜리를 X개. 그치? 300원짜리 볼펜 개수를.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Y개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10. 그치? 그 다음에 300X 플러스 500Y는 3600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연립을 또 해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요것도 한번 해보자. 상문제지, 상문제. 자, 미국과 일본에 국제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 요금이 각각 400원, 600원이래. 그지?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의 국제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1시간이고,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전화 요금의 2배일 때, 국제전화 요금은 얼마인지 구하래. 국제전화 요금. 그러니까, 국제전화 요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미지수를 뭐라 세울까, 그러면? 미국 요금, 미요를 X. 그러면 일본 요금, 일요를 뭐라 그래? Y.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요금을 X, Y로 하면 안 되지. 요금 나와 있잖아. 그치? 뭐라고 해야 돼? 요금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치. 미국에 전화를 건 시간, 미시. 그 다음에 일본에 전화 건 시간, 일시. 그럼 X를 뭐 어떻게, 단위는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야, 분이야, 뭐 초야, 뭐야? 분으로 해야지, 그지? 왜냐면 분당 요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X분. 그 다음에 Y분이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식을. X 대 Y는 X 대 Y?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Y는 60. 그치? 일단 1시간 나와 있으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전화를 건 시간의 총합이 1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X 플러스 Y는 60. 그치? 또. X는 2Y. 근데 이거는 봐봐.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X랑 Y랑 지금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배라고 한 거는 시간이 2배가 아니라 뭐야? 요금이 2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금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걸로 2배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400X가 일단 미국 요금이지. 미국이랑 이제 X분 통화했을 때 나오는 요금이 400X지. 그치? 그 다음 일본 요금은 뭐야?
일단 600y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게 일본이랑 통화했을 때 이제 나온 요금이 그러니까 요금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뭐라 했냐면은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전화 요금의 2배래. 그럼 지금 여기서 어디다가 2배를 해줘야 돼? 1번. 일본 여기다가 2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게 결과가 같겠지. 맞아? 왜냐면 미국의 요금이 일본 요금보다 2배라고 했으니까 일본 요금의 2배라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걸 풀어주면 되겠지. 됐냐? 응, 됐지? 그 다음 71번 저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이 5,800원이고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은 5,300원이래.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구하래. 미지수 어떻게 세울 거야? 성인 1명, 성인의 뭐야? 요금이지, 그지? 요금. 그치? 명수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지금. 몇 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인 요금. 성인 1명당 요금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1명당 요금을 Y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2X 플러스 4Y는 5,800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은 3X 플러스 2Y가, 그치, 5,300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연립하면 끝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청소년 요금이니까 Y를 찾고 있는 거겠지. 그치?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한번 볼게. 자, 어떤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15개의 슛을 성공을 하고 33득점을 했대. 이때 이 선수가 성공한 2점 슛은 몇 개인지 구하래. 그리고 지금 여기서 2점 또는 이 선수가 2점 또는 3점 슛만을 성공을 했대. 그러면은 미지수를 뭐라고 세울 거야? 2점 슛을 X, 2점 슛의 개수를 X개. 그치? X개. 그 다음에 3점 슛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 뭐라고 쓰면 돼, 식을? X 플러스 Y는 15, 그렇지. 15개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관한 식을 세워야지. 2X 더하기 3Y는 33,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연립하면 되겠지. 응, 잘하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재밌겠네, 이거. 자, 이것도 한번 볼게. 김포에서 부산, 그지? 김포에서 부산 비행기 노선을 이용할 때 적립되는 기준 마일리지가 220마일이래. 그리고 일반석에 탑승하면 기준 마일리지의 100%가 적립된대. 그지? 그러니까 기준 마일리지의 100%가 적립되고 그 다음에 1등석에 탑승하면 기준 마일리지의 150%가 적립된대. 그치? 그러면 일반석에 탑승하면은 얼마가 적립된다는 얘기야? 일반석에 탑승하면 여기까지 이해하네? 220. 220. 그러니까 기본 일단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마일리지가 220이 적립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석이 그냥 기본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으로 타면 일반석에 탑승하면 기준 마일리지 그냥 그대로 220을 주는 거고. 그 다음 좀 1등석, 좀 좋은 좌석이지, 그지? 그거에 탑승하면 돈을 더 내는 거니까 150%가 적립이 된대. 그러니까 220 마일리지의 150%가 적립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건 뭐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뭐 그거 계산해볼까? 220에 150이면 얼마야? 150%니까 얼마 이거? 330인가? 그런가? 그러네. 330 맞나? 맞아? 그렇대. 330. 330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상미가 김포에서 부산 비행기 노선을 15번 이용했대. 그리고 적립된 마일리지가 3,960마일리지였대. 상미는 일반석 또는 1등석에 탑승하였다고 할 때 1등석에 몇 번 탑승하였는지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뭘로 세워야 돼? 일반석을 이용하는 횟수, 그치, 횟수. 일반석의 그 횟수, 일반석을 이용한 횟수를 X번.
그 다음에 1등석을 이용한 횟수를 y번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식을 처음에 뭐라고 세우면 돼? x 플러스 y는 그래서 15번 이용했다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에 관련돼서 이제 또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어떻게 돼 처음에? 220x 더하기 330이었지 그지? 330y는 얼마? 3960이라고 해서 요 둘을 연립하면 되겠지. 됐어? 잘하네. 그 다음에 자, 현재 아버지랑 아들의 나이 합이 60살이고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다고 한대. 현재 아들 나이를 구하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들의 나이 아나 x 그 다음에 아나 아이고 아버지도 아들이 아네 뭐라고 하지? 아버 지라가 지 진아 진아는 y 그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x 플러스 y는 60 그렇지. 그 다음에 10년 후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년 후는 x 플러스 10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똑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y 플러스 10이지 그치? 이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들 나이고 이게 아버지 나이잖아. 그럼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대.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2배 하고 5살 더 더해주면 같겠지 아버지 나이랑 그치?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어느 산악회 전체 회원이 38명이고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해서 모두 14명이 등산했대. 이 산악회 남자 회원 수를 구하래. 뭐라고 세우면 돼? 남자 회원 수를 x라고 하고 남회 x 그 다음에 그치 여자 회원 수를 y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지? 38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x 그 다음에 4분의 1y 그렇지. 얘가 14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수 있는 거니까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잘하네. 이것도 해볼까?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냈대. 그리고 세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냈대. 정은이와 세훈이의 남은 돈을 비교하였더니 정은이가 1,000원이 많았다고 할 때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은 얼마인지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뭐라고 세요? 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 있는, 그지? 처음 가지고 있던 돈, 정돈. 이걸 x. 그리고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돈, 새 돈을 y라고 할게.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y를 하면 얼마? 10,000원이란 얘기지. 그치? 요렇게. 맞지? 요렇게 내서 10,000원을 채운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은 돈을 비교를 했다. 남은 돈. 그러면 일단 그치? 정돈이 x였는데 얘가 2분의 1을 냈대. 그럼 남은 돈은 뭐야? 2분의 1x지. 그치? 그럼 새 돈 같은 경우는 남은 돈이 얼마야? 3분의 2y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그걸 비교했대. 그러니까 2분의 1x와 3분의 2y를 비교했더니 정은이가 1,000원이 더 많았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1,000원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걸 풀어주면 되지. 됐지? 잘하네. 그 다음 87번.
자, 둘레의 길이가 30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래. 그럼 여기서 미지수 뭐라세요? 가로에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EX 그렇지. 2x 플러스 EY 그렇지. 30. 둘레가 30이니까. 그 다음 또 x는 2y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세우면 되지. 세로의 길이보다 2배보다 3cm 짧다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또 잘한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 자,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한대. 유민이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얻었다고 할 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수를 구하래. 뭐라 하면 돼? 맞힌 문제 그치. 맞힌 거. 맞힌 문항수를 x, 그 다음에 틀린 문항수를 y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y는 20. 그래서 총 20문항이니까. 그 다음 이제 점수는 5x 마이너스 2y. 그렇지. 이렇게 뜻을 때 몇 점? 79점. 그렇지. 이렇게. 요거 풀어주면 되지. 어렵지 않지? 근데 유형 되게 많네. 자, 다음 얘도 해볼게. 가위바위보. 이것도 그치? 자주 나오는 거지. 자, 현영이랑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갈 거야. 자, 이랬을 때 얼마 후 현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 건아는 처음 위치보다 6계단 올라가 있었대. 이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래. 비기는 경우 없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요? 이기는 횟수 누가? 현영이? 현영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면 또 건아가 이긴 횟수를 y. 그치? 뭐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치? 건아 그리고 건아가 이기는 횟수 이렇게 해볼까? 건아가 이긴 횟수를 y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건아가 이긴 횟수잖아. 그치? 그럼 그러니까 현영이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현영이가 진 횟수지. 그치? 그리고 거꾸로 마찬가지. 이거는 현영이가 이긴 횟수인데 건아의 관점으로 봤을 땐 건아가 진 횟수겠지. x가. 그치? 요걸로 이제 세워볼게.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처음에 3x 마이너스 2y가 얼마? 16. 이게 이제 현영이 거지. 그치? 현영이가 이걸 다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더 올라가 있었다며. 그치? 그럼 현영이가 지금 이긴 횟수가 x니까 이겼을 때 3계단 올라가고 졌을 때가 y니까 2계단씩 내려가서 결과적으로는 16계단이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현영이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건아 거는 3y 그치. 3y 플러스 3y지. 그치? y니까 뒤로 쓸게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라고 쓰면 되지. 그치? 현영이가 이긴 건 건아가 진 거니까. 맞지? 요게 이제 얼마란 얘기야? 이게 6계단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이제 그거지. 이게 이건 이제 건아 거 밑에 거.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립을 하면 xy를 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니까 뭘 찾고 싶은 거야? 우리는 XY x 플러스 Y 더하기 y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구하면 되지. 요거 계산해서. 되지?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남학생이 6%가 줄고 여학생이 4% 늘어서 995명이 됐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를 뭐라 세워? 그러니까 그치. 이런 거는 보통 작년이라고 세우지. 작년 남학생을 뭐라고? x. 그다음 작년 여학생을 Y y라고 보통 두지. 이렇게. 그치? 올해로 하면 좀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식을. 그래서 좀 헷갈려서 작년 걸로 두는 게 낫지.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x 플러스 응. y는 1000. 그렇지. 1000. 그 다음에 100분의 54 100분의 54 x 뭐라고? 94? 아 94 x x 플러스 플러스 100분의 96 104 4% 늘었으니까 y가 990 995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세우면 되지. 맞지? 남학생은 6% 줄었으니까 100분의 이제 100에서 6 빼갖고 94고 여학생은 4% 늘었으니까 100에다가 이제 4를 더해서 104라고 해서 요걸 계산하면 되긴 해. 근데 요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게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 결과만 보는 거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남학생이 6%를 그러니까 6%가 이제 줄어서 요만큼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학생 전체잖아, 얘는. 이건 남학생 전체 명수에 대한 식이잖아, 이건. 맞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단 그 줄어든 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만큼 있으면 줄어든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 요 줄어든 양이지, 요거에 대한 식으로 세우는 게 숫자가 조금 적어. 그게 훨씬 좀 편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6%가 줄어들었으니까 남학생의 6%라는 거는 100분의 6이지. 맞아? 100분의 6x잖아. 남학생의 6%면 100분의 6x잖아. 맞아? 이만큼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하냐? 그럼 여학생이 4% 늘었대. 뭐라 쓰면 돼? 플러스 100분의 4y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감소하고 증가한 학생 수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그게 총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총 5명이 된 거지. 5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5가 된 거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000명에서 5명이 줄었잖아. 이해하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아까보다 그 숫자가 훨씬 작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게 낫지. 이해하지? 물론 그렇게 아까처럼 해도 나오긴 나와. 근데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줄어든 거랑 늘어든 거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조금 더 낫겠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xy를 구했을 때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오고 y값이 뭐가 나왔을 때 요게 답이 아니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올해 여학생 수니까 요 y에다가 뭐 해주면 돼? y가 지금 여학생이었으니까 y에다가 100분의 104를 곱해야지. 그치? 4%가 늘었으니까 요걸 계산한 결과가 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이제 조금 좀 주의할 점은 요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지. 식을 조금 편하게 세우기 위해서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으로 미지수를 설정을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제 답이 틀리겠지. 보통 물어보는 건 또 올해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자, A, B 두 제품을 합해서 45,000원에 사갖고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대. 그랬더니 6,500원의 이익을 얻었대. A 제품의 원가를 구하래. 뭐라고 하면 되냐? A 원가를 A1을 X, 그지? 그 다음에 B 제품 원가를 Y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 플러스 Y는 45,000원이지, 그지? 원가가 45,000원이었으니까. 맞지? 그 다음 그지? 20%랑 각각 20%랑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했다며. 맞지? 그러면은 가격은, 그러니까 그 A 제품의 정가가 되는 거지. A 제품의 정가는 100분의 120X지. 요걸로 파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B 제품의 정가는 뭐야? 100분의 그치? 110Y네,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렇게 판매했더니 6,500원의 이익을 얻었대. 그럼 여기서 또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4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판매 가격이잖아. 근데 이익이라는 건 뭐야? 이익은 뭐 할 때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정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나오는 가격이 이익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분필을 100원에 떼왔어. 원가가 100원이야. 그 공장에서 100원에 떼왔어. 이 하나를. 그럼 내가 이걸 팔 때 100원에 팔아? 아니지. 어쨌건 이걸 팔아서 내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뭐 한 110원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10원의 이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 11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정가가 되는 거지. 110원. 맞지? 그럼 뺐을 때 나오는 게 10원이잖아. 그럼 이 10원이 뭐인 거야? 내 이익이 되는 거지. 이해하냐? 이 10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니네. 분필을 보통 하나만 파냐, 이렇게? 아니잖아. 그치? 요걸 이제 만약에 막 10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하나당 10원의 이익을 얻는데 100개를 판다고 생각해봐. 얼마야, 그러면? 1000원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막 100상자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얼마야, 그게? 10만원. 별로 안 되네.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대량을 어마어마하게 파니까 그래도 꽤 이익은 남겠지. 이해하냐 말이지? 아무튼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정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을 얻는다. 그럼 지금 이게 정가잖아. A 제품의 정가, B 제품의 정가. 그럼 여기서 이 두 놈의 원가를 빼야 이익일 거 아니야. 얼마야? 두 놈의 원가가. 두 놈의 원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이거? 3, 5천. 이걸 빼야지. 그치? 이게 원가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가의 합에서 원가의 합을 빼야 내 이익이 나오는 거지. 내 이익 6,500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해볼까? 자,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하면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에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해서 모두 마쳤대. 이 일을 경준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지를 구하래. 요 1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가 있어. 단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몇 초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몇 초 만에 이 일을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몇 분 만에 일이 끝내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만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건 그냥 단위일 뿐이야. 문제에서 그냥 뭐야, 나오는 거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일이지, 일. 그치? 며칠 걸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단위가. 맞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렇게 해보자. 효정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겠지. 그치? 1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요 강의실 청소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뭘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겠지. 그치? 그건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여기다가, 곱하기 1일을 주어주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 1일을 주어주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정이가 1일 동안 이 강의실 하나 청소를 할 수 있대. 하루 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루의 시간을 줬어. 그럼 효정이가 이 강의실 다 청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반나절만 줬어. 1일을 주지 않고 반나절만 줬어. 그럼 당연히 효정이는 여기 있는 강의실 청소를 반밖에 못 하겠지. 이해하냐 말이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그런 거지. 그래서 효정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시간을 1일을 주면 그러면 일이 끝난 거잖아. 여기 청소를 다 끝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일이 끝냈다라는 걸 우리가 숫자로 1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 요게 1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이제 만들 거야. 요런 식을. 자, 그럼 뭐 경준이랑 미나가 함께하면 4일 만에 할 수 있대. 여기서 미지수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경준이가 1일 동안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할 수 있는 이거 다 써야 돼. 일의 양을 X라고 할게. 딱 빡시다. 그러면은 미나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뭐라고 하면 돼? 이거를 Y라고 하면 되지. 됐어? 자, 그럼 처음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 둘이 함께 하면 4일 만에 맞출 수 있대. 그럼 저 식을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Y. 그치? 잘 봐. 요게 잘 봐. 이게 지금 X랑 Y랑 합쳤다는 건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미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합친 거지. 그치?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줬어? 4일 줬잖아, 4일. 맞아? 그랬을 때 일을 맞췄다며. 그러면 일이 끝난 거잖아. 그럼 식을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Y에다가 곱하기 4일을 하면 그럼 일이 끝났으니까 1이라고 쓰는 거지. 이해해? 이해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은 내가 효정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이렇게 그 예시를 두긴 했는데 지금 같이 일했으니까 일의 양이 당연히 합쳐질 거 아니야. 그치?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해서 거기다가 기간은 4일 줬으니까 4를 곱했을 때 일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을 했대.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해서 모두 맞췄대. 그럼 뭐라 하면 돼? 8x 더하기 2y가 얼마? 1이라고 하면 되지. 이래.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됐어? 요거는 한번 풀어볼게. 자, 4x 더하기 4y가 1이야. 밑에 있는 거는 밑에다 우리 어차피 경준이 거 구하는 거니까 x 거 찾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밑에다 2 곱할게. 그러면 16x 더하기 4y는 2잖아. 여기서 빼봐. 이렇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봐. 그러면 요거 빼면 12x. 그 다음에 없어지고 2에서 1 빼면 1이니까. 맞아? 그럼 이 식을 다시 봐봐. 이게.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x. 맞아? 그리고 이게 일한 시간이지. 일한 시간. 그렇게 했을 때 1이 나왔어. 일이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경준이가 혼자 해서 며칠 동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12일을 주면 끝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x값 구한 게 12분의 1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12일 동안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 다음에 15번 812번 자, 인규네 집에서 A역까지 거리가 5km인데 인규는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A역을 향해 시속 4km로 걷다가 기차 시간이 늦을 것 같아갖고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려서 8시에 도착을 했대. 인규가 달린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뭐라고 세우면 돼? 걸은 거리. 걸거. 이걸 뭐라 해? X. 그 다음에 달거. 달거를 뭐라 하면 돼? Y라 하면 되지. 그럼 처음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 X 플러스 Y는 5. 그렇지. 5km니까. 맞지? 또 그다음 뭐라 하면 돼? 그 다음은 이번에 이제 시간이 나와 있지.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다는 건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야? 1시간 걸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시간은 총력분의 거리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시간이니까 이게 시속이잖아. 그냥 1 쓰면 되지. 그치? 60 하면 60시간 되는데 1 됐지? 요거 풀어주면 되지. 할 수 있지?
이 거속시는 이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속시가 제일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속시나 이제 뭐, 농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시속 5km를 걸어서 모두 3시간이 걸렸대. 그리고 총 11km를 걸었다고 할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간 거리를 그치? 올거 X. 그 다음에 내 거를 뭐라 그래? Y라고 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식은. Y는 그렇지. 11km. 그 다음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Y 3이지. 3시간 걸렸다 했으니까. 그치? 이렇게 풀면 되지. 아까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지. 그 다음에 자, 24km 떨어진 지점에서 두 지점에서 자철이랑 성룡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자철이는 시속 5km, 성룡이는 3km로 걸었다고 할 때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래. 그럼 뭐라 그래? 미지수. 자, 작어 X. 그 다음에 선거 Y라 할게. 그러면 X 플러스 Y는 24. 그치? 24km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면 돼, 이제? OX 플러스 응. X Y 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온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여기서 만났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우면 될 것 같아? 거리로? 시간으로? 자, 거리로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시간 그치? 시간으로 해야지, 시간으로. 거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시간으로 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만났을 때 시간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철이가 걸은 시간을 뭐라 하면 돼? OX 5분의 X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치? 시간. 그 다음에 성룡이가 걸은 시간은 3분의 Y지. 요 시간이 이제 만난 거니까 만난 시간이 같겠지.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24번. 자,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로 출발했대. 그래서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자,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뭐라 세우면 돼? 거리를? 근데 거리로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왜냐면은 거리는 어차피 거리로 하면은 식이 이제 하나는 나오긴 하지. 왜냐면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되긴 하니까. 그거 식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리에 대한 식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거리식이 나오지 않지. 시간 그럼 그거는 이제 다른 걸로 해도 되긴 하겠다. 자, 일단 시간으로 해볼게. 여기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어차피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찾고 있는 거니까 시간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X, 동생의 시간을 Y라고 해볼게. 오케이?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200y. 잠깐만,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는 거니 거리로? 200y. 200y. 동생이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 200y는 50. 걸어치고 x. 에? 플러스 24. 이렇게 세우면 일단 이건 지금 거리에 관한 식이네. 맞지? 식은 거리에 관한 식이고,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형이 걸어간 시간하고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동생. 동생이 동생이 그러면 이렇게 세워도 되나? 50분의 응. x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네. 50분의 x는 50분의 x는 200분의 200분의 y y 이렇게? 이거 뭐야? 속력 24죠. 속력분의 시간 아니야? 속력분의 시간은 뭔데? 속력분의 시간 이런 거 없죠. Y에다가 24를 더해야 되지 않아요? y에다가?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형이 간 거랑, 그러니까 형이 걸어서 간 그 시간이랑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랑 더 많이 걸린 시간은 누구야? 형이 더 많이 걸렸지. 왜냐면 당연히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좀 더 느리니까. 그지? 형이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볼게. 형이 만약에 뭐 그냥 7시에 출발했다 쳐. 7시에 출발했어. 오케이? 그래 쭉 걸어가고 있어 계속. 그러면 동생이 몇 시에 출발한 거야? 7시 24분에 출발한 거지. 맞아? 그치?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7시 50분에 만난 거지. 학교 정문에서. 맞아? 그러면 형은 몇 분 걸은 거야? 50분 걸은 거고 동생은 26분 걸린 거지. 자전거 타면서. 이해? 그러니까 동생이 좀 더 짧게 걸린 거지.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이제 놓을 거면 동생이 지금 그러니까 24분을 이제 형한테 더해주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그렇게 해줘야 그 같은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일단 동생의 시간 이게 x분이고 형이 y분이고 x분이니까 그러면 동생 같은 경우는 먼저 그냥 200y라고 하면 되고 200y라고 하면 되는구나. 200 아닌데?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200 곱하기 y라고 하면 나도 헷갈리냐고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y 플러스 24는 x? 이렇게? 오씨, 왜 너무 헷갈리냐, 이렇게? 분수 50. 그냥 이렇게 쓰면, 그치. 50x가 200y라고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요거네. 다시, 잘 봐. 우리가 형이 걸어간 시간을 x분이라고 했고, 그치? 동생이 걸어간 시간을 y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형만 그냥 볼게. 형이 걸어간 시간이 x분인데, 시속 50m씩, 그러니까 시속이 아니라 분속 50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걸어가서 교문에 도착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집에서 교문까지의 거리지. 맞아? 그냥 형만 보면. 이해하지? 그리고 동생은 뭐 늦게 출발하든 뭐 그런 걸 일단 다 제끼고, 동생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달린 시간을 이제 y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에서 출발해서 교문까지 걸린 시간이 y분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분속 200m로 갔다 했으니까 속력이 또. 그럼 200 곱하기 동생이 그 달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나오겠지. 집에서부터 교문까지 거리가. 그게 같겠지. 맞아? 그리고 이제 동생과 형의 그 시간 차이가 24분이니까 동생이 더 짧게 걸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생에다가 24분을 추가로 더해주면 그러면 형의 시간이랑 같겠지. 이해돼? 형이 더 많이 걸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이해하냐?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오이씨, 되게 헷갈리네, 이거. 응? 그 다음에 27번. 유형 되게 많다. 자, 둘레 길이가 1.5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형이 동생보다 빠르게 뛴다고 할 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뭐라고 세우면 돼? 형의 속력. 우리 구하고 싶은 거를 보통 미지수로 두니까. 그치? 형의 속력을 x라고 할게. 그 다음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해볼게. 됐어? 그러면 처음 식은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1.5래.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해봐. 동생과 형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뭐 형이랑 동생이 이쪽으로 같이 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속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아무래도 점점 차이가 벌어지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따라잡아가지고. 그치. 따라잡아서 뒤에서 형이 다시 온 거지. 그러니까 동생과 형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야? 1.5km. 한 바퀴, 그지? 한 바퀴지. 한 바퀴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더 형이 앞질러 가서 쭉 가다가 동생이 좀 저 뒤에 있고 쭉 가다가 이렇게 점점 이게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러다가 이제 형이 이제 저 동생 뒤에서 이제 따라잡겠지. 그지? 그럼 따라잡혔을 때, 그때가 딱 만나는 건데, 그때가 한 바퀴 차이인 거잖아. 맞지? 그럼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분이 나와 있고, 지금 1.5km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식을 이제 그 미터로 좀, 그러니까 분속으로 한번 세울게. 분속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제 x분이라고. 형의 속력을 이거 뭐라고 해야지? 분속이라고 할게. 분속 x. 오케이? 그러니까 분속 x니까 x 미터 퍼, 분속이면 미니시. 이해하지, 어머니지? 시속이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잖아. 그지? 그 다음 분속이니까 뭐 미터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x분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y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돼? 형이 걸은 거리. 속력은 x. 그 다음에 15분 후에 만났대. 그치?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15x라고 쓰면 되지. 이게 형이 걸은 거리지. 맞지? 그리고 동생이 걸은 거리는 뭐라고 하면 돼? 15y라고 하면 되지. 뭐 15분에 만났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의 차이가 얼마라고? 1.5km. 근데 1.5로 쓰면 안 되지. 뭐라 써야 돼? 1500이라 써야지.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됐어?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돈대. 반대 방향. 그러니까 형이 이쪽으로 돌면 동생은 반대쪽 이쪽으로 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까보다는 더 빨리 만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
둘이 걸은 거리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한 바퀴가 되는 거지. 이해하니?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유형은 항상 그 빨리 가는 사람이 걸은 거리랑 늦게 가는 사람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둘이 걸은 거리의 합이 한 바퀴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면 돼. 이해하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여기? 3x 플러스 3y가 1500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보자. 배의 속력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치?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데 5시간, 그리고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대.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래. 보통 이렇게 물어봐.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이걸 x라고 할게. 그리고 y는 뭐라고 둘 거냐면 강물의 속력을 넣을 거야. 강물의 속력, 강속을 y라고 해볼게.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강물이 이제 그 속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데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강물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강물 때문에 조금 올라가기가 힘들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걸 따지고 있는 거야. 강물의 속력을. 그리고 당연히 내려올 때는 강물을 타고 내려오니까 훨씬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갈 때,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강물의 속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속력이 줄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올라가는데 5시간 걸렸대. 그럼 뭐라 쓰면 돼, 식을? 당연히 이걸 시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속. 5 x-y라고 하면 되지. 배의 기본적인 속력이 있잖아. 그치?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강물의 속력이 이제 강물의 속력만큼 깎일 거 아니야, 그 속력이. 맞지? 그래서 x-y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속력이 된 거지. 이게. 거기다가 5시간을 곱하면 이게 이제 거리니까 30km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내려올 때는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3 곱하기, 그치, x 플러스 y. 요게 이제 30이라고 하면 되지. 이해하니?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냥 단순히 배의 속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정지한 상태에서, 물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저 배의 속력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이해해? 오케이. 자, 보통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유형 되게 많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돼. 이해하지?